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불량 논란에 휩싸인 세계 최초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삼성은 접히는 부분의 상하단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과 이물질에 의한 디스플레이 손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출시 시점은 수주 안에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월로 예정됐던 갤럭시 폴드의 유럽과 국내 출시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예보다는 안전을 선택한 삼성의 속내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미국 경제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조롱하는 영상 먼저 좀 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If you really want to fold something right now, fold this. Or this. Or this. Or this. Don't buy this. And don't fold this. 접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점인 네. 기능을 네. 갖고 있는 제품인데 접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이제 사지 말라, 접지 말라, 떼지 말라, 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올라오자마자 봤는데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좀 약간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비판적인 그러니까, 거겠죠. 예,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좀 세게 하는 영상들이 가끔씩 제작되긴 하는데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에 저 정도로 센 영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말씀하시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미국 출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 삼성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예전 경험도 있을 텐데 네. 무리하게 일정을 맞춰가지고 출시를 했다가 여기 대해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또 실험한다고 떼고 부수고 이렇게 그렇죠. 100%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 지금 예상되어 있는 결함이라면 이제 또 수정할 수 있는 결함이라면 수정을 하고 그 출시하는 것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봤을 때 좀 화면 보호막을 제거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은 제품에서도 결함이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크게 결함이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화면 보호막을 이제 제거한 제품들, 이건 정말로 잘못한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 같은 경우는 화면이 한 반만 나오고 반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접촉 불량이나 네. 단락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화면이 안에 폴록 솟아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제품에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였던 그 갤럭시 노트 7, 예. 그 사례의 좀 악몽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에게는 그게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파장이 뭐 상당했죠, 사실. 상당한 정도가 아니었죠. 실제로 이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는 제품 하나 내놓는 게 그 단순하게 그 몇십억 들어가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네. 굉장히 큰 건데 제품 라인업 하나 자체가 거의 단종될 위기까지 갔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번에도 그때와 좀 비슷한 실수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게 네네.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잘못 썼습니다. 떼지 라고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의사소통이 틀어지면서 서로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가장 안 좋은 그 대응 케이스인데요. 네네. 근데 정말로 따지자면 갤럭시 노트 7과는 약간 다릅니다.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전과 직결되는 이제 그런 네네. 문제였고요. 이번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사용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200만 원, 그러니까 $2,000짜리 폰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내놓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두 개 문제는 처음 대응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차라리 초기에 좀 뭐 떼지 말아라든지 사용자의 어떤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라는 식의 대응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일단 있으면은 뭐 그런 문제가 있는가 내가 먼저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라고만 대응을 해도 됐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억울하긴 할 거예요. 이게 비닐봉을 한번 벗기고 그 안에 있는 거 또 벗긴 셈이거든요. 네네. 잘 벗겨지지도 않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곧자 이건 쓴 사람들이 잘못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봐도 좀 벗기고 싶게 생겼거든요. 아. 정말로. 네, 정말 살살 떼어내고 싶게 생기긴 생겼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게다가 이게 유리로 덮여 있지 않은 제품들을 솔직히 처음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유리가 아닌 제품들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방 잘못으로 넘기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제품이 처음 시장 출시되면서 겪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출시를 연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갤럭시 폴드 출시에다가 성공 그 어느 것 하나 타이틀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최초의 상용화된 폴더블 폰이죠. 예. 게다가 그렇죠. 지금 이 폴더블 폰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주변 다른 경쟁사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라고. 언제쯤 실패할까 하면서. 근데 왜냐하면 이 보통 이런 IT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른 회사들이 좀 나은 제품을 내놓아서 성공하는 그런 네네. 역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폰들은 가급적 빨리 좀 실패를 하고 우리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폰을 만들어 성공하겠다라고 주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그런 폰이기도 한 거죠. 사실 처음 내놓는다는 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렇죠. 리스키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부담이 생각이 있죠. 들거든요. 근데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갤럭시 폴드를 내놓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얻은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글 트렌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제 삼성에 대한 관심도를 이제 쭉 측정을 해보면 네. 4년 전서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최근에요? 한 4년 동안 내내, 4년 동안? 내내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 이번에 갤럭시 폴드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4년 전만큼 확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 내에선 처음으로 삼성이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애플이 거론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제 삼성이랑 화웨이만 둘이서만 이제 싸우고 있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애플을 제쳐놓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폼팩터로서 지금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론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같이 거론되는 게 애플이 아니라 지금 하와이란 네. 말이죠. 하와이, 예. 그럼 화웨이는 지금 폴더블 프로 언제쯤 출시할 거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메이트 10, 메이트 X 같은 경우는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히잖아요. 네네. 바깥쪽으로 아웃폴딩, 접히는 예. 자체가 기술력이 한 단계 좀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와는 별개로 스마트폰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만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쯤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여름이요? 예, 이것도 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발표를 하고 네. 6개월 이후에 출시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예.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삼성에서 또 이게 한 달, 보통 3, 4주 정도 좀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기된 만큼 화웨이도 좀 한 가을쯤이나 아니면 정말로 이 폰이 잘못될 경우에는 아예 출시를 백지시켜버리거나 내년으로 넘겨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까지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네. 3, 4주 정도의 시간이 더 남은 셈인데 네. 사실 아까 뭐 저희도 얘기했지만 명예보다는 이제 안전, 네. 실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제품이 나오는데 좀 방점을 두게 될까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솔직히 스크린 부분은 처음에도 저희가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터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림을 주면 이제 될 것 같은 문제인데 실제로 이게 접었다 펼다 할 때 보면은 이번에 드러난 게 요 사이에 약간 틈이 있습니다. 그 힌지 반대쪽. 예, 그러니까 요 힌지랑 이제 바디가 붙어 있는 부분 쪽에 약간 틈이 있어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요 부분들을 그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한 그 실로 막든지 하는 뭔가 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찾아놓은 상태는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걸 적용하려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네. 네, 그럼 어찌됐든 출시 일정을 좀 연기한 상태인데 그러면 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충분하진 않죠. 충분하지 않고 거의 그래요? 그냥 최소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 됩니다. 4주 정도가요? 예, 정말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특별하게 다른 조치 없이 어떤 스티커 하나 붙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은 금방 한 2주 정도 있다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두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폴더블 폰도 네. 될 수 있겠고 아니면 5G 폰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5G 폰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5G 폰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 LTE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네, 들려서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LTE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계돼 가지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느려진 사안이 있었다라고 네. 나오는데요. 5G 폰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상용화된 폰은 거의 없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를 이미 상용화시켰고 이제 2개가 더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갤럭시 폴드고 하나가 이제 LG V50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역시 또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이제 삼성은 독자적인 모뎀 칩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퀄컴에서 받아온 모뎀 칩을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처음으로 상용화된 통신망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어떤 그 정보들이 어떤 경험치가 이제 다른 나라에 쭉 좀 가져가서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이거를 직접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5G 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신 칩셋이 다르다고 생각은 할 네. 텐데 다른 칩셋 그 통신 칩셋 말고 다른 기능들은 LTE 폰과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폰 자체적으로 그 차이가 나는 기능을 넣은 경우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LG에서 나올 폰은 더블 스크린을 가지고 네. 있고요. 아, 예.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도 좀 더 커지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좀 바뀌긴 했죠. 근데 이 통신 속도를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굳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 4G에서 5G 옮겨왔기 때문에 네. 달라졌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 예, 근데 3G에서 LTE로 넘어왔을 때 폰은 그대로였던 것처럼 그건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네. 어떻게 보면 그 휴대폰을 오래 쓸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숫자가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통신 칩셋 그러니까 5G로 변경하면서 그거에 따른 뭐 배터리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늘어난 네.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둘 다죠. 둘 지금 다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칩셋 하나에 모뎀이랑 다음에 프로세서랑 그래픽 카드랑 다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서랑 이 5G 모뎀 칩이 따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배터리 사용 용량은 좀 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지금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잘 갖춰져서 예전처럼 갑자기 뭐 배터리 확 떨어진다던가 네. 이런 일은 거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또 애플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지금 네. 애플에서 뭐 어떤 폴더블 폰이라든지 5G 폰 나오기를 기다리실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애플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예. 네, 고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폴더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나올 때서부터 대부분의 주요 제조사들이 특허를 신청하고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최근에도 한 2012년, 13년에 그러니까 제출한 특허가 이번에 이제 특허 등록이 돼가지고 통과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폰들을 이제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늦게 내놓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한 2020년까지는 이제 네. 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인텔을 찍어놓고 인텔에서 칩을 공급받기로 했었거든요. 최근에 화웨이 얘기도 예.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 인텔이 제대로 이제 모뎀 칩을 못 만들어 버린 예. 바람에 네. 그것 때문에 최근 그러니까 삼성에도 얘기를 하고 화웨이 쪽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 4-5개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동안 싸웠던 앙숙이었던 퀄컴이랑 네. 이제 화해하고 특허를 주고 받아오기로 했는데 애플 같이 자존심이 센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 지금 2020년서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다른 나라가 지금 일제히 다 이제 상용화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2020년 말쯤에는 애플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애플이 지금 뭐 본격적으로 등장할 시점은 아니라고 봤을 때 LG전자는 또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LG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긴 한 네. 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5G 스마트폰을 팔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미국에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어서요.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는 진짜 2개 도시고 네. 이제 연말이 돼도 한 5개 정도 도시로 이제 늘어날 뿐인 거고 네. 우리나라는 좀 명목상이긴 한데요. 네, 예, 예. 그래도 인구 절반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서울 수도권에 사람들이 집중돼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수도권이랑 대도시에만 이 기지국 설치를 해도 한 2천만 원이 넘게 네. 커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에 3G 때 굉장히 잘하다가 4G 때 조금 좀 힘들었죠. 네, 많이 네. 힘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5G 때
먼저 스마트폰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얻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걸 못하면은 예전에 노키아나 모토로라처럼 망합니다. 아. 예, 실제로 노키아가 2G에서 3G 넘어올 때 3G 폰을 늦게 내놓는 바람에 모토로라가 3G 폰을 했죠. 늦게 내놓는 네. 바람에 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노키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넘어올 때 제대로 대응 못해서 망가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로 자신들의 어떤 그 레퍼런스를 쌓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5G가 잘 된 스마트폰으로서 내년이나 내후년쯤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